모 언론 보도에서 나왔듯이 그 리박스쿨이라고 하는, 리박스쿨은 이승만, 박정희 이 줄임말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구구사상과 관련된 내용을 주입 교육을 하는 목적으로 설립이 된 단체인데, 해당 리박스쿨에서 자손군, 자유손가락 군대라고 하는 이른바 댓글 공작단을 창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밝혀진 바 있습니다. 오늘 이곳 인사동 하나로 빌딩 8층에 가면은 해당 리박스쿨의 사무실이 있는데, 그 해당 리박스쿨 사무실이 자손군, 자유손가락 군대 댓글 공작팀의 교육 장소로 운영이 됐다라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곳 8층 해당 교육 장소 기관을 현장으로 저희가 한번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의 방문. 네. 올라가시죠. 우리가 떠나십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했다. 네. 이름인가 보지? 서울교대랑 MOU를 네, 사설, 일종의 사설 무슨 잠깐 이거 근데 리박스쿨이 뭐예요? 육사 총구국 동지회, 그다음에 전군 구국 동지 연합회, 리박스쿨, 리박코리아, 백선엽 장군, 기간지도 만들어낸 건가요? 기간지도? 영웅이라는 월간지네요. 학교로를 홍보하고 예비역 장성들과 많이 좀 지지선언 있어서 활동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극우 집회에 나왔던. 됐습니까? 여기 그 손 대표님이랑 돼 있는데 이게 택배가 손 대표님 이름으로 돼 있는 거 맞습니다. 맞을까? 맞습니다. 맞네요. 네. 여기 택배 신자가 보시면은 손 대표 시인이 예 보입니다. 이건 대표인 것? 예. 손교숙 대표. 날짜가 오늘 사람이 최재. 내 생각에는 내려서 하는 것보다 여기서 그렇죠. 기자회견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둡지 않나? 여기 불 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거 한번 켜줘보세요. 여기서 합시다, 여기서. 이거 좋지, 왜냐면 좀 영상 자체가. 이것에 올라가 있고. 보시면은 여기 좀 나가도록 하고, 옆에 서서 얘기하면. 필요하면 또 내려가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간단히 그 리박스쿨이 이번에 리박스쿨이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부분들 몇 가지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보시는 것처럼 리박스쿨은 이승만, 박정희를 추종을 해서 구구사상을 위해서 수년 전부터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던 걸로 추정이 되는 단체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방과후 교육과 관련해서 늘봄 학교라고 하는 사업을 교육부에서 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해서 시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리박스쿨이 그 늘봄 사업과 관련된 위탁을 받아가지고 민간 자격증을 이제 발급을 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봄 학교에서 발급되는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하게 되면 방과후 교사로서 그 지원할 수 있는 이제 메리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제 모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지만은 댓글에 참여를 하라, 댓글 공작에 참여를 하라라는 권유를 하면서 댓글을 열심히 이게 달아주게 되면은 해당 그 민간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해서 방과후 교사로서
이렇게 취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그래서 댓글 공작에 가담을 하면은 일자리로 이제 분류가 되는 그런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댓글 이제 공작이 이루어진 경위가 어제 이제 발표가 되셨고 오늘 그 현장을 이렇게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늘 오전부터 그 공보단 논평과 신속대응단, 법률지원단이 공동으로 고발장을 그 손일숙 대표와 그 성형 불상자의 댓글 가담자들을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는 취지의 고발장을 오늘 오전 중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를 이미 완료를 한 상태이고요. 오후에 이렇게 의원님들과 함께 해당 현장을 방문을 해서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공직선거법상 매수 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네, 매수 및 이해 유도죄에 해당하고요. 매수면 상당히 그 중한. 교회의원님 혹시 다녀오신 거 있으면 더 브리핑 말씀 주세요.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예, 가운데로 나가서 가운데. 저는 선대위 대변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번 주에 저희 초등학교 아이의 엄마로서 늘봄 학교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방과 후 신청을 해본 사람입니다.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학부모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우리의 한국사를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이런 리박스쿨이라는 정말 손가락 부대 그리고 그로 잘못된 역사관을 교육시킨 그런 대상들이 서울교대와 MOU를 통해서 늘봄학교의 자격증을 가지고 교사로서 활동한다는 거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한국사와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자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구구 단체로서 정치를 왜곡하는 그런 교육의 역사 뭔가 단체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공작과 조작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엄마의 대표로서 이런 일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깨끗하게 수사와 정말 진상규명이 되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이런 잘못된 왜곡된 역사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 건강한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만 하나만 더 붙이면 이 지금 양메리 씨라고 정광훈 목사 며느리가 강사로 활동했다라는 걸로 알려졌는데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그동안 다뤘던 것 중에 하나가 알뜰폰과 관련된 거거든요. 정광훈 씨의 딸이 알뜰폰 사업자인데 이 사업자가 이제 불법 행위가 있어서 영업이 정지됐던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광훈 씨가 했던 극우 집회에서 알뜰폰 과장 광고를 해서 가입자를 유도했던 건이 있는데 이 그 딸과 이 지금 얘기하는 양메리 씨의 남편이 전 에녹인데 정광훈 사업에 연루되어 있는 분들이고 해서 이것은 김문수와 정광훈 관계에서 이전에 우리 이제 이전 정부 윤석열과 김건희와 관계에서 경제 이익을 했던 것하고 비슷한 양태, 김문수와 정광훈 가족으로 연결되는 이 늘봄학교를 포함한 리박스쿨 이것이 전체적으로 불법 행위를 하는 그런 정말 먹이사슬 구조가 연결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는 이후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전해녹 그 남편과 양메리 이 관계를 더욱더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만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온라인 댓글 부대를 활용했는데 거기에 국가 예산이 사실상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뉴스타파 보도를 아직 언론에서 다루고 있지 않고 있는데 제대로 취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거 진짜 몰랐습니까? 김문수 후보 이거 아무런 관련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내놔야 되는데 저는 해명하기 어려울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시죠. 리박스쿨, 대한민국의 이승만, 박정희 이 두 대통령밖에 없습니까? 어떻게 늘봄학교를 만들면서 초등학생들한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편향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들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발상 자체가 굉장히 극우적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닥부터 다 갉아먹고 무너뜨리는 발상이고 그런 행태입니다.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고 진상조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국회에서 조정원 의원과 같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마치 학부모 단체인 것처럼 허위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에 조정원 의원 진짜 몰랐습니까? 이거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원 의원이 이 극우단체와 연결해서 허위 기자회견하고 허위 사실로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그 역시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가 될 것이고 징계 사안도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역시 저희가 국회에서 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이런 뭐 여론 조작이라든가 댓글 공작 부대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었죠. 이제 10여 년 전에 시발단이라고 해서 이제 국정원 댓글 조작 부대가 우리 사회에서 정말 파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사회는 없어질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하고 댓글 부대를 통해서 한 후보를 또 음해하고 자기들의 후보는 또 신화하고 이런 모습들을 부대를 운영했다라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고요. 이런 여론 조작 부대가 바로 교육하고 산지가 바로 여기 리박스쿨이었다라고 하는 점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밝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리박스쿨은 그러면 어떤 단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언론이라든가 또 하나는 이제 정치권도 그렇고 수사기관에서도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박스쿨은 단순한 교육기관인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극우단체에 연결된 구조인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 앞서 우리 김용민 의원도 얘기했지만 조정훈 의원이라든가 김문수 후보라든가 이런 또 하나 권성동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 수 있는 터전을 좀 만들어줬는데, 그러면 이번 대선 과정에서 리박스쿨과 극우단체 그리고 정치권과 연계된, 그리고 그들이 추앙하고자 하는 김문수 후보의 관련성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설명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꿈꾸는 극우의 정치적 선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가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늘봄 교육을 통해서 교사 양성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 학습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추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매우 중대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수사기관도 그렇고 당연히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 행위에 의해서 지금 대통령 선거가 급작스럽게 치러지지 않습니까?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범죄 행위로 인해서 지금 민주공화국을 새로 이렇게 만드는, 새로 근본에서부터 새로 세우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의 이런 행정력과 예산이 이제 관련되어 있는 이런 범죄 행위, 선거 범죄 행위를 통해서 또다시 선거 결과를 왜곡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도 큰 범죄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것도 따지고 보면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범죄 행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또 다른 하나의 국헌문란 혹은 내란 행위 연장선상으로 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군을 동원해서 계엄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국헌문란을 자행했던 세력이 또다시 이 행정력이나 예산과 관련이 돼서 선거 범죄로까지 만약에 이어졌다면 이거야말로 또 다른 그런 12.3 불법 비상계엄의 연장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응징 수준을 넘어서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근본을 파헤쳐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된다. 책임질 사람은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해야만 다시는 이런 국헌문란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이 장사와 관련해서 좀 공개를 좀 해야 될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5년 전 2020년 총선에서 관련된 선거사무원 교육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바로 이 장소 하나로 빌딩 802호 바로 이 사무실입니다. 이 사무실에서 리박스쿨이 주관을 하고 바로 여기 김문수 TV가 협력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가능성이 있네요. 예, 이미 오래전부터 5년 훨씬 이전부터 김문수 후보와 이 리박스쿨, 이 하나로 빌딩 802호는 매우 밀접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하나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선거를 준비를 해오고 정치활동을 해오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는 분명히 이 리박스쿨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을 떳떳하게 밝히고 분명히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20년이지만 22년 대선에도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게 광고를 많이 냈거든요. 그 22년 대선도 있었던 거기 때문에 20년, 22년. 그렇죠. 연결고리가 상당하게 의심이 됩니다. 관련되는 내용이 제가 이제 추가로 확인될 때마다 저희 선대위에서 네. 분명하게 내용들을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박스쿨 홈페이지를 만든 업체가 지금 국가디지털위원회와 연관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분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역시 저희도 확인하겠는데 언론 여러분들도 좀 취재를 통해서 리박스쿨 그리고 리박스쿨의 홈페이지를 만든 이 전체 구조가 실제 윤석열 정부와도 어떤 연관성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늘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학부모나 아니면 정치권에서 반대가 있었는데 사실상 좀 강행을 해왔고 1학년 그리고 1, 2학년 지금 2026년에는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그 수많은 교사들을 제가 알지도 못하는 이런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민간 업체에서 교육을 해서 교사들을 파견한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서울교대가 그 과정에서 MOU를 체결하고 같이 일을 진행했다는 것 역시 믿을 수 없는 일이라서 서울교대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인할 부분들은 분명히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엄마의 입장으로서는 25년 지금 3월부터 아이들 학기가 시작됐고 3월, 4월, 5월에 방과후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 방과후를 신청을 추가로 받는데 늘봄학교에 이미 이런 리박스쿨을 통해서 현장에 방과후 교사가 투입이 됐다는 거잖아요. 한국사에 관련돼서 얼마나 잘못된 교육들이 아이한테 벌써 왜곡이 됐는지, 오염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을 해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들이 절대 일어날 수 없도록 차단하지 않으면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에서는 방과후에 대한 신뢰를 못하고요. 그러면 다시 늘봄 학교든 방과후든 우리 아이를 맡길 만한 학교의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신뢰를 줘야 되는데 오히려 신뢰를 훼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응당 윤석열 정부와 지금 김문수 후보와 리박스쿨과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다시 방과후에 대한 새로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하지 않으면 엄마들은 다시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꼭 국민의 시선에서 아이들과 엄마의 시선에서 꼭 해결을 해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민주당도 같이 이 부분에 있어서 엄중함을 인식하고 같이 문제의 해결과 진상규명 그리고 수사기관의 협조를 계속해서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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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도 됐다는데 저게 집이랑 같이 있는데 이게 좀 신영현 좀 얘기했는데 이 사건 자체가 이제 댓글이지만 뭐가 드러나는 거냐면 이 극우 집단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극우 교육을 하는 교육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연결이 5년 전에 시작된 거니까 그러니까. 5년이나 지났으면 중학생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학생이 될 수도 있고 댓글 부대가 있는데 이 댓글 부대 교육이 이전에 극우 집단이 있는 거고 극우 집단에서 실질적으로 뭘 꿈꾸냐면 학교 현장에 극우 교육을 할 수 있는 산지를 만든 것이 여기라는 게 이게 가장 큰 핵심인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뿌리째 다 갉아먹는 이거는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극우 교육을 받으면서 사상을 이렇게 주입시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려가시죠.
이게 그 남편분이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를 네. 이거 타셔도 됩니다. 이거 타세요.